우리도 공화당 당부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항상 우리 공화당의 당부를 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수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명예회복, 깨끗하고 당당한 보수우파 정당, 문재인 불건 적폐 청산,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렇게 5개 항을 항상 당부 낼 때마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를 잘 참고로 해서 내주시고요. 당부 2페이지 보면은 이 8.15 건국절 75주년 8.15가 서울역이 아니고 소위 민노총이 우리 거를 또 뺏겨가지고 하는 옛날 삼성병원 숭례문에서 합니다. 숭례문에서 8월 15일 12시 많은 분들이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이렇게 하고요. 아까 영상 보니까 교육에 당직자 교육을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올려야지 서울시당에 딱 찍었는 그거 몇 장 그거는 영상 그 사진 초이스를 잘못한 것 같더라. 그리고 우리 행사할 때 많은 좋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들 많이 조금 편협되지 않게 골고루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현 박사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 이거는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 운영 비전, 도대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 보면은 시대 정의라고 있죠. 상실의 시대. 정치 통합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문화의 다양성 상실, 사회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 균형의 상실, 저출산으로 인구 정성장의 상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단지요, 우리가 복지 지속 가능성의 상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는 사회적 계층 이동 역동성의 상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 사회적 계층 이동, 소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을 가지는 권리, 인간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한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역동성을 부동산 정책 잘못 서면서 또 청년들과 또 이 민노총에 의한 기업가의 괴리, 경제적인 성장의 중단, 여기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 동력 상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민노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노총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하면서 복지에 지속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또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 또 부동산 정책의 잘못, 뭐 이런 거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면은 문재인 좌파 5년 동안에 이러한 사회계층 이동, 그러니까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혹은 더 잘 사는 그러한 계층이 되는 그 계층의 사다리를 다 잘라버렸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 상실의 이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거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대형 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분노, 경제위기 대응형 미흡에 대한 분노,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인 부패에 대한 분노, 특정 집단으로의 권력 솔림의 분노,
이게 기득권이라는 거죠. 집권층의 비도덕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다시피 또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가 망한 게 왜 망했는지 돈을 처먹어도 50억을 처먹어도 감옥 안 가는 나라. 재난이 있는데도 쇼핑을 다니는 나라.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그리고 이 비도덕성의 문제가 돈을 받아 먹고도 고개 쳐들고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나라. 대통령 탄핵시킨 그 불의의 내란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장관 해먹고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나라. 586, 386이 30년이 지난 지금 686이 됐는데도 아직도 좌파에서 소위 말하는 5.18 파리를 하고 노무현 파리를 하면서 좌파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나라.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좌파 우파의 구분 없는 비도덕적 기득권 세력이다. 우리는 이 상실한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고 국가 운영 비전의 제1번의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자는 것이었고요. 이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이 분노의 핵심이 권력층에 정치하는 놈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 정당, 그 다음에 정치혁명과 정당혁명과 정치인혁명을 이 분노의 시대를 깨쳐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혁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득권 안주 세력,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도덕성 회복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진짜 국민만을 위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내려놓는 그러한 무책임 무능한 정당이 아니라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 도덕적으로 퇴출돼야 될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번에 김영환 장관, 도지사 같은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국회에 있는 돈을 나오는 카드나 돈을 가지고 자기 딸 제과점 가서 돈 3천만 원치 선 사람이 어떻게 충북 도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춘향이라고 떠들면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서부 여행했는 홍준표 같은 인간이 아직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이 나라. 보수가 썩어도 그렇게 썩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없는 수천억을 민간인한테 권선일의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박영수 특검 부패의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이러한 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민주당.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이 분노, 국민들이 엄청난 상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희망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기성세대도 희망 없지만은 청년들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저도 월세, 월세, 반월세, 2층 문칸방 그러면서 전세, 반전세 얻어가지고 살다가 전세하면 싸게 해준다 해가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또 집 샀다가 또 집값 떨어져가지고 뭐 이러지. 미국의 금리 올리니까 7.1%, 4.6% 이자 내던 거를 지금 7.1% 내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죠. 조원진이라는 사람도 4.6% 이자 내다가 7.2% 오르면 얼마가 더 나가는 겁니까? 하물며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율이 좀 낮지만은 그냥 집 한 채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나는. 한 달에 지금 100에서 15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누구 책임? 미국 책임이죠. 금리 올리는 자기들 자국 보호를 위해서 금리 올려버리고 달러 찍어내고 막 하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방어를 못하고 밉상대가 있는 한국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일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외국 나가가지고 지금 서민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문재인 때문에 완전히 팬데믹 이후에 중산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서민들은 지금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층이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1년 반 동안 도대체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는 그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그것도 어려운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있느냐는 거야. 야당이 잘못한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좌파, 솔직히 말해서 빨간 새끼들 그거 다 알아. 그래도 그것만 맨날 탓하고 문재인만 맨날 탓할 때 알라는 거야. 탓하려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집어넣든지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맨날 양산에서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나는 것도 양산에서 나라를 다 망한 문재인이가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서점해가지고 막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냐.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 부분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극기 혁명 얘기를 제가 9회 때도 얘기만 이 상실의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은 사회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혁명. 사회혁명이라는 게 바로 진실 정의의 혁명인 겁니다. 이 사회혁명. 이 분노의 시대.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분노를 혁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치혁명. 여기는 정치혁명이고 이것이 사회혁명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어떠한 나라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꿈꾸고자 했던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행복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 이 행복한 국가를 위해서 상실의 시대는 희망의 시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분노의 시대. 정의가 살아있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희망의 시대. 분노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는 정치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것이 태극기 혁명을 개성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사회혁명, 하나는 정치혁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할 때 어떻게 개혁의 주체 세력들이 부패하고 낡고 불의스러운데 어떻게 노동개혁을 하고 연금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못하는 이유도 윤석열 정부를 에워싸고 있는 소위 권력층들이 다 부패스럽다. 죄 없는 대통령에다가 칼 꽂아놓고 내가 탄핵시키라 했지 감옥 보겠냐라고 하는 김무섭 이 똘마이들이 지금 옆에 다 있는데 무슨 놈의 정의를 세우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고 이 분노의 시대를 정당 정치인을 교체하면서 정치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하는 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했던 바랬던 복지국가, 박근혜 대통령이 바랬던 행복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는 어떠냐? 여기에서 진실을 가져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정의롭고 진실된 행복한 나라. 그리고 자유롭고, 이 자유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 삶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것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그 중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국방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라 대형 참사에 대한 준비된 그러한 매뉴얼,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는 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부패한 무능무책임한 세력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가고자 한다. 여기에 보세요. 국가 목표가 뭐예요? 국가의 비전은 행복한 나라를 가는 거죠. 국가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국가.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 헌법적 가치.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 경제 강국.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 김문현 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그 다음에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한 촘촘한 복지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 그리고 재난 안전 걱정 없는 1등 안전 1등 국가. 우리의 국가 목표는 이 5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당도 이렇게 명확하게 한 장에다가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고 그 비전을, 국가 비전을 얘기하고 국가의 목표를 정해놓은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 추진, 상황은 정상으로의 복귀, 미래의 전진.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상실 분노의 시대를 정상으로 바꾸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뒷장은 각 분야별 6대 분야 80대 공약으로 만들어 놨어요. 공약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내용들이. 이건 뭐지? 글씨 있어도 괜찮은데. 보이죠? 우리가 안 나오나? 나오는 거. 왜 안 나와? 아, 됐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그려보자고요. 여기 딱 중간이라 국민의. 우리 공화당은 어디 위치해 있느냐? 여기 오른쪽이 우파, 소위 보수, 여기에 좌파. 우리 공화당의 위치는 오른쪽에 75%에 딱 있는 가장 헌법적 가치를 잘 지키는 정당이다. 요래 갈수록 빨갛잖아. 요래 갈수록.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더 오른쪽으로. 더 윤석열 정부 우리보다 극우 프레임에 가까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이 단절은 못하면서 말만 그래 간다는 거예요. 말만. 확실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5.18 정신. 말만. 그런데 하는 거는 말은 노래해요. 그런데 하는 것은 요래가 있다고. 요래. 하는 행동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의 확실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우리 공화당은 그거가 아니다. 바로 75% 오른쪽에 딱 중간. 여기 따지면 요 진보라는 진보당이 있겠지. 이번에 국회의원 1명 만드는 이석기 통진당 아류 세력들. 여기에 정의당도 있고 여기 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확실하게 지키는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우리가 적통 보수정당이다. 그런데 김문현 박사가 계속 이 복지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층별로 나눴어요. 저는 이렇게 계층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계층별로 나눴어요. 이걸 100이라고 돈 제일 많은 계층.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극빈층.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서 10% 소위 말하는 돈으로 가장 잘 사는 10%. 요 세력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요 자꾸 건드리면은 안 돼요.
세금만 어떻게 탈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소위 그 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 명확성, 투명성, 그리고 세금을 확실하게 잘 거두는 그러한 질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0에서 90%, 요 30%, 60에서 90%, 요 30% 구간, 여기는 국가가 적절한 통제가 좀 필요해. 여기는 많은 통제가 필요하고, 여기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요거를 우리는 가장 멋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멋있는 자유민주 체제 자본주의 사회 멋있는 형태는 이런 항아리 형태라고. 여기가 40%의 중산층이 있고 여기가 30%, 여기가 30%. 여기서 또 나눠지겠죠. 나눠지는데 이런 모양이 가장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은 안 돼도 이런 모양은 됐어요. 이런 모양은. 그 전에 이런 모양은 됐는데 지금 그걸로 따지면은 이 중산층의 개념이 밑에 30%. 30% 중에 10%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굉장히 어려운 분들. 여기 10에서 20%, 30%. 이 부분은 국가가 정책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그리고 30에 40, 50, 60, 70 이러 있잖아요. 요 30%. 그러면 이 중산층이 40%를 만드는 중산층이 40%가 되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국가다. 행복한 국가. 우리가 추구하자 하는 게 요 중산층이 40%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항아리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약간 요런 요거보다는 약간 엷은 요 정도의 중산층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요게 팬데믹하고 문재인 좌파가 들어오면서 요 나라가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밑으로 20%가 날아가 버렸어요. 중산층이 붕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열지만은 조금 빵빵한 중산층이 20%, 엷은 중산층이 20%, 40%가 있었어요. 또 국민들이 물으면은 40% 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이 팬데믹과 문재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서 20%, 10%가 중산층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이탈이 뭐예요? 좋은 데로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30% 잡았던 중산층이 50% 가까이가 서민 중산층 이탈 세력들이 된 겁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50에서 20%, 제가 얘기한 20% 정도만 지금 중산층인데, 요 중산층이 가장 비판적이면서 가장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중산층이에요. 정치적인 여기 소위 말하는 경제적 중산층일 뿐만 아니라 정의감도 살아있고 사회의식도 살아있고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양당 제도에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요 20%의 중산층이 남아있는 중산층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탄핵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에 의해서 비판하는 5%를 빼놓고는 입을 닫았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이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을 복원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중산층을 양성해 나가는 거다. 그 중산층의 특징이 양당 정치에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오만한 양당 정치, 저끼리 노는 자기끼리의 정치, 여기에 비판 세력들이 요 세력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산층을 20%의 중산층을 40%로 올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접근도 필요한데 우리가 돌봐야 될 요
어려운 서민, 우리 공화당을 얘기할 때 서민정당이라, 서민정당. 우리는 서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서민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계층은 이 30%란 말이에요. 이 30% 혹은 떨어졌는 20%,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떨어졌는 20%, 1차적으로 이 20%, 서민으로 떨어졌는 이 20%를 중산층으로,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75% 오른쪽에 딱 중간이지만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왼쪽에 가야 된다. 왜? 우리가 빈익분, 부익부를 깨고 정치적 중산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곳은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러한 20%의 중산층 탈락계층과 나머지 30%의 소외계층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는 약간 왼쪽으로 가고 정치는 약간 75, 80에서 소위 말하는 70에서 80 사이 요 정도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 경제적 중산층과 정치적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게 뭐냐? 정의롭고 진실되고 비판 기능이 살아있는 그러한 중산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가. 거기에 핵심이 또 이 무능, 부패, 부정, 또 무책임한 양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는 양당 정치 타파가 우리 공화당에 요즘 구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길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대상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계층 간의 갈등이나 빈익부, 부익부의 갈등, 이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로서 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정책을 통해서 혹은 사회 계몽 활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태극기 투쟁을 통해서 정치혁명이나 혹은 사회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우리는 서민을 대변해주는 어느 정당도 말로만 하지만 진정으로 서민을 대변해주는 정당. 그리고 우리 소속 당원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다 구성이 돼가 있다. 열심히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국민들이 우리 당원의 대부분 다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진이다.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어려운 상황,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변한다 했지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없었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간 저렇게 나라를 위한 투쟁을 한 거. 우리 공화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표방한 지가 6년 됐다. 또 자영업자, 식당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해주는 정당. 이러한 정당의 모습들을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이번 태극기 혁명이 사회혁명을 통한 진실 정의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정치혁명을 통해서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의 교체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태극기 혁명의 개성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해가고 있고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탄핵 투쟁 태극기 혁명 이후에 그것을 개성할 수 있는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민이 대접받고 중산층이 자기 말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지지의 주축 세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의 이 태극기 혁명, 우리 뭐 태극기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혁명을 사회혁명과 정치혁명으로 승계해서 좀 더 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사회정치혁명, 선거혁명을 통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 벗으려고 했던 극우 프레임은 지금 많이 변화를 가고 있고, 양당 정치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총선이 우리 공화당한테는 많은 기회로 다가왔다. 우리가 9개월 남은 이 총선에 우리 모두가 이 사회혁명, 정치혁명, 선거혁명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들이 조원진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폴리우스하고 1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혁명 의견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과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영상이 저쪽에서 다 준비된다니까 다음 교육부터는 그 영상을 틀어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국민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답 정리를 좀 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특히 어제 우리 수해복구에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임덕기 상임 고문님이 그 힘든데도 오늘 또 참석해 주시고 어제 수해복구 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오늘 또 나름대로 수해복구에 참여는 못했지만은 유튜브 보시면서 혹은 서명대 열심히 하시면서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서울시당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서울시당하고 경기도당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8.15 집회에 제가 부산에 보고 경남 보고 버스에서 2대 오는데 그것도 뭐 꽉 안 차고 오는데 다음에 8.15 때는 5대 지정까지 했어요. 한 대, 당신 한 대, 당신 한 대 사람까지 지정했는데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은 오늘부터라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각 조직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최소한도로 한 10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8.15 집회는 사실 한 번 와보면은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아요.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집회할 때마다 자금도 걱정합니다. 8.15 집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좀 집회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방송 또 우리 공화당 5시 라이브 지금은 교육 때문에 이제 6시 7시로 다 바꿨습니다. 한 주 동안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송이 될 겁니다. 또 8시 반에 YTN도 참여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려울 때마다 더 뭉치더라. 저는 그거는 한 6, 7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당이 잘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쁜데 또 늦은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